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자식 농사 쉽지 않죠. 더구나 어린 아들, 딸이라면요. 전 이 결정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꼰대야, 깡패야. 나 이 집 귀한 며느리라고요. 밤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비 소식처럼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꼭 찾아오는 법이죠. 제게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10년 가까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멀쩡한 아들 인생 망친다며 남편 뒤에서 조용히 모진 말들을 제게 많이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딱 그맘때 제게도 소중한 아기가 찾아왔어요. 저와 남편에게는 살면서 그 어떤 순간보다도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행복한 감정에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시부모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절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진 말들 미안했다며 사과를 하시고 워낙 풍족한 집안이었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섭섭한 마음도 컸지만 뒤늦게 얻은 집안의 평화를 깨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앞으로 제 삶은 행복하기만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중하게 얻은 첫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겨우 초등학교를 다니는 늦둥이 딸이 한 명 있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도 이제껏 속 한번 썩여본 적 없을 정도였기에 참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양가 집안에서도 애지중지 귀한 대접을 받았고요. 그러다 생각지도 못하게 둘째 딸아이가 태어나면 더더욱 집안에는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대학교는 집에서 30분 거리라 그리 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었으니 한 번쯤은 자취를 해보면서 자립심을 키워보고 싶다는 아들 말에 자취를 허락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공부만 할게. 남자의 혼자 살 집이었고 학교 근처에 신축은 아니지만 전세 아파트를 얻어주었어요. 집안도 깔끔하게 꾸며주었고요. 종종 집에 들러 반찬은 가져다 먹었기에 얼굴은 꽤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위에서 자취하면 한 번씩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에도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만 해도 자식들이 사고를 쳐서 하루아침에 할머니가 된 경우가 몇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 아주 자신했었네요. 그런데 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취를 한 지 반년이 넘어갈 쯤이었어요. 하루는 밤 12시가 다 된 시각에 아들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아무런 말도 못하고 숨죽여 울고만 있더라고요. 자려고 누웠다가 화들짝 놀라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지훈아, 너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인데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어. 괜찮으니까 어서 말해봐. 아들은 제 말을 듣더니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펑펑 울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걱정이 되어 다음날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도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그날따라 아주 얌전히 있을 정도였죠. 지훈아, 무슨 일이길래 그 새벽에 그렇게 울기만 해? 어서 말해봐라. 나랑 네 엄마 어제 밤새 네 걱정에 한숨도 못 잤다. 아빠,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꼭 머리가 멈춰버린 것 같아서 아무런 말도 안 나왔어. 아들은 한참 동안 우물쭈물하며 깊은 한숨을 푹 내쉬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건가 아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결심을 한 듯 아들이 입을 열었는데 듣자마자 저와 남편은 정말 까무러쳤습니다.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여자애랑 몇 달 교제를 했는데 술 먹고 실수로 하룻밤을 보낸 게 그만 임신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쯤 임신 소식을 듣고 아들은 넋이 나가버렸고 그 여자애는 오히려 서둘러 결혼하자고 한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앞길이 창창한 두 젊은 애들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정말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도 저인데 이제껏 애들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남편은 그날 난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었네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사고를 쳐. 너 사내 자식이 뒷감당도 안 되는 짓을 벌여놓고 그 여자애랑 애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아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아들 자체가 모질지도 못한 애인데 속으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죠. 그날 순식간에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겨우 달래지지 않는 마음을 달래고 아들과 다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들어보니 나이는 아들과 동갑이고 부모님은 이혼을 하셔서 엄마랑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시간 끌 일이 아니다 싶어 며칠 뒤 아들을 통해 양쪽 집 어른들과 애들 다 같이 만났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기에 분위기는 당연히 좋지 않았고요. 사실 저와 제 남편은 저희 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여자의 의견을 존중할 마음이 컸습니다. 이런 일은 자고로 여자가 대부분 감당해내야 할 몫이 많을 수밖에 없기에 최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단번에 아이를 낳자는 쪽으로 밀어붙이시더군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곤 하지만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지울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애들 둘이서 서로 좋다고 만나 생긴 일인데요. 어찌 되었건 지들이 좋다면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 살 길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애들 앞날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네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이런 고생을 하기에는 저도 딸 가진 부모로서 참 속상합니다. 당장 군대도 안 다녀온 제 아들을 믿고 애를 낳으라는 말은 참 안 나오는 게 사실이네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저와는 달리 오히려 생글생글 웃으며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 시집 장가 보낼 거 아니냐며 몇 년 더 앞당겨진 셈이라고 치자며 말이죠. 그 여자애는 초면에 어머님, 아버님 하며 얼마나 다정스럽게도 저희를 부르고 웃어주는지 참 저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제 마음을 단호히 먹었는지 아이를 낳고 싶다며 허락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물론 직업도 없고 아직 학교도 다녀야 하고 군대도 가야 돼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아는데 살아있는 생명이잖아. 학교 졸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면 평생 하은이랑 내가 잘하면서 살게. 허락해줘, 응? 아들은 저와 제 남편에게 한참을 허락해달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시간 주말 동안 남편과 저는 집 밖으로 단 한 걸음을 나가보지 못했네요. 가만히 누워있자니 속이 콱 막혀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저녁 시간쯤 방 안에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엄마 아빠도 결혼하고 아기가 안 생겨서 엄청 힘들었다며. 나 이번에 이 아이 그냥 보내고 하은이랑 헤어지면 평생 힘들게 살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한참을 고민해서 신중하게 계획도 세웠어. 엄마 아빠가 몇 년만 도와주면 나랑 하은이 정말 끝까지 잘 살게. 아들은 종이에 빼곡히 앞으로의 계획들을 적어서 저와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날 몇 시간을 내리 얘기를 하고 결국 저희는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다시 한번 양가 어른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어요. 예식은 아이를 낳고 제대로 멋지게 치러주자 했고 신혼집은 아들에게 얻어주었던 학교 근처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전제품들도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실 혼수라고 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기가 차고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시며 절대 안 된다고 난리가 나셨어요. 사실 저희 시댁이 대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꽤나 큰 회사여서 저희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면 꼭 입사하고 싶다고 했었고요. 저희 아버님은 은퇴 후에 제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제 남편은 물려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만약 끝까지 예쁘게 잘 산다고만 하면 나는 뭐 큰 욕심 없다. 언제 끝까지 못 살 바에야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 아들은 모든 허락을 받고 나니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는지 한동안 잃었던 웃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지나간 일은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몇 년은 고생하겠지만 더 빨리 자리 잡아 행복하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되진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제게도 그렇게 며느리가 생긴 후로 참 마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행여나 부담스럽진 않을까. 전화 한 통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임신 초기인데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고생이 컸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저희 시아버지 생신날이 되어 토요일 점심을 다 같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맞춰 예약해둔 소고기 집에서 보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몇 분이라도 일찍 오면 좋으련만 아들, 며느리 둘 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전화도 받지 않길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30분쯤 지나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만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왜 안 오냐 전화를 받으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하은이가 어제까지만 해도 별말 없더니 오늘 갑자기 못 가겠다고 나 혼자 가라고 고집을 부리더라고. 그러다 조금 싸웠는데 하은이가 장모님을 부르는 바람에 좀 곤란해졌어. 뭐?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잘 살겠다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도 할아버지 생신날 꼭. 에휴, 우선 식사 마치고 다시 전화할게.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우선 시부모님 계신 자리라 아무런 내색 않고 식사를 잘 마쳤어요. 아버님은 왜 손주들이 안 오냐 서운해 하셨지만 몸이 안 좋다 핑계를 대고 잘 넘겼네요. 식사를 마치고 곧장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땅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깊은 한숨을 쉬며 저보고 좀 와줄 수 있겠냐 묻더라고요. 저 또한 한숨을 쉬며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어쩜 그리도 냉랭한지 사부인은 나리선 말투로 제게 오셨냐며 툭 한마디를 내뱉으시더라고요. 마치 저나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 같은 상황에 사실 좀 황당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러느냐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어찌나 당당하게 말하던지요. 어머님, 저 결혼식도 아직 안 올렸는데 시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생신 식사까지 갈 필요 있어요? 그리고 지훈이 너 임신한 와이프 좀 맞춰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 한 대 맞은 듯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시댁 행사에 참여하라고 강요한 적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 며느리가 먼저 할아버지 생신날 기분 좋게 인사드리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오자 했죠. 아니 그리고 결혼식도 뱃속에 애가 있으니 출산으로 미룬 거지. 식 안 올렸다고 애까지 생긴 마당에 뭐가 그리도 억울한지요. 오히려 억울한 입장은 돌이켜보면 저랑 제 아들이었네요. 기껏 이런 일에 곧바로 엄마를 불러서 부부싸움을 집안싸움 만든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아주 순식간에 변하더니 저한테 다짜고짜 대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대놓고 지은이만 감싸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임신 안 해보셨어요? 다른 집들은 임신했다고 아주 업고 다니던데 전 도대체 이 집에서 뭐해요? 너 정말? 하은이 네가 먼저 말 꺼냈으니까 나도 그럼 속 시원하게 말해보자.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는커녕 잔소리 한마디라도 한 적 있니? 네 말대로 임신한 며느리 힘들까봐 설거지 한 번을 안 시켰다. 시댁에만 오면 방에 콕 박혀 누워선 휴대폰만 만지다 가는 게 대체 누구니? 제 말에 사부인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절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이게 무슨 경우냐며 입고 있던 옷에다 잠바만 하나 걸쳐서 그대로 데리고 가시더군요. 제 아들은 그 상황에 본인도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까. 오늘 아들 연락을 받고 혹여 와보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텅 빈 집에 제 아들 혼자 둘 수 없는 노릇이라 저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아들만 덜렁 데리고 집에 돌아온 절 보고 남편과 막둥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니, 지훈아, 이 시간에 대체 얼마나 심각한 일이길래. 일단 앉아라. 당신 괜찮아? 우선 숨 좀 돌리고 천천히 얘기 좀 해봐. 엄마랑 오빠랑 새언니하고 싸웠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우선 너무 늦은 시간이라 딸부터 잘 준비해주고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 셋이서 앉아 오늘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고작 양가 허락받아서 같이 산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바닥을 보이다니 앞으로 일들이 참으로 걱정스러웠죠. 더군다나 저희 시부모님도 분명 뭔가 이상하다 싶으셨을 텐데 말이죠. 우선 아들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너 하은이랑 자주 싸우니? 싸울 때마다 사부인이 오셔서 그렇게 하은이 편을 들어주셔?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더군요. 결혼하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사실 하은이랑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싸우는 것 같아.
이유가 어쨌든 임신한 와이프한테 져주자 싶어서 늘 먼저 사과를 했었는데 아들 말을 들어보니 오늘 아침 예정되어 있던 어른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안 가겠다며 통보한 며느리에게 아들도 쌓였던 감정이 좀 터진 듯해 보였어요. 그래도 나름 상황을 잘 풀어보려 애를 썼는데 며느리는 뭐가 그리도 불만인지 다짜고짜 사부인한테 전화를 걸었고 일방적으로 아들을 몰아세웠다고 하더군요.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 안 소중한 사람이 이 세상에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 자식 소중한 줄 알면 제 자식 소중한 줄도 아셔야 할 텐데. 사실 오늘 일에 대해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젊은 나이에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아들이 그날따라 어찌나 안쓰러워 보이던죠. 우선 하루 종일 쉬지도 못했을 아들에게 편히 자라고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다 같이 아침을 먹고 바람이라도 쐴 겸 외출을 했습니다. 딸아이 옷도 살 때가 되었고 아들도 보아하니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도 최근 들어 옷 한 벌 안 사 입은 듯 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적한 공원에나 잠깐 산책을 하고 다 같이 쇼핑몰에 들렀습니다. 역시 애는 애라고 쇼핑하는 동안은 잡생각 떨쳐내고 신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쯤 사부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날 일만 생각하면 아직 통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꾹 참고 전화를 받았어요. 저에게 전날 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아이들 일에 어른들 싸움 만들지 말자고 하시며 며느리 데리고 집으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점심만 먹고 출발하겠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둘 다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결혼이라 당연히 시행착오는 있을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날 남편도 같이 아들 며느리를 만나 얘기를 나누겠다 하길래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사부인과 뚱한 표정의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아니 박가사돈까지 같이 오셨어요? 애들 부부싸움에 너무 일이 커진 것 같아 좀 걱정스럽네요. 사부인, 사실 이런 말씀 불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듣자니 그동안 애들 싸울 때마다 대부분 오셔서 하은이 입장만 편들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이때까지 나이는 어려도 어엿한 가정을 꾸렸는데 존중해주자 싶어서 어떠한 것도 참견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말에 사부인은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하시며 집으로 먼저 가셨어요. 그 뒤로 며느리에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다만 싸웠다고 그렇게 훌쩍 집 나가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괜찮을 거라 위로를 해주었네요.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옆에 남는 건 남편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 1시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이번 일은 죄송하다며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지켜봐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그렇게 나오는데 저라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으로 힘든 게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꽉 막히기만 한 사람 아니니까 속 터놓고 편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어보자 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추석날이 되었고 저희 집은 원래대로 시부모님 댁에서 추석 당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일날만 아침에 이쪽으로 오고 당일날 제외하고는 사부인 혼자 계시니 처갓집에서 보내라 아들에게 미리 말을 해뒀습니다. 어차피 시부모님께 며느리는 저고 애들이야 얼굴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의도였으니까요. 제 남편은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고 사부인들을 한우 세트를 미리 사서 아들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아들 며느리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명절 당일날 아침이 되었고 아침 9시가 되었을 쯤이었어요. 제 시어머님은 애들은 언제쯤 오냐며 이미 보고 싶으신 마음에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상은 다 차렸고 애들만 오면 같이 식사하려고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길래 조용히 한쪽 방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리더니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훈아, 왜 안 오고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원래 8시면 아침 드시는 분들인데 너희 생각해서 9시로 1시간 늦춘 거잖아. 저번 일도 그렇고 자꾸 이러면 어른들이 뭐라 생각하시겠니? 엄마 나 정말 속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아. 하은이 어젯밤에 장모님 댁에서 자고 친구들 좀 만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 처갓집에도 안 들어왔다고 하던데. 엄마 나 진짜 너무 화나고 뱃속에 애까지 있는 사람이.
정말 저번부터 도대체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니? 일단 너라도 와. 어른들한테는 엄마가 대충 둘러댈 테니까 이 상황에 너까지 안 오면 괜히 오해하신다. 우선 아들을 달래주고 남편에게만 조심스레 귀띔을 해줬어요. 명절날 아침부터 초상집 분위기가 되고 싶진 않았으니 말이죠. 이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끔히 차려입은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지훈이 왜 혼자 오냐? 네 각신 어디 가고? 어머님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식 냄새도 못 맡는 지경이라 하길래 괜히 와서 고생만 할까 싶어서요. 서운하셔도 조금만 참으셔요. 다음에 따로 얼굴 비출 거예요. 시부모님은 얼굴에 섭섭한 기색이 있긴 하셨지만 이내 그러려니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 같이 늦은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차 한 잔씩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도 많이 속이 상했는지 아들과 함께 술 한잔하고 싶어 했습니다. 딸아이는 친구들 만나고 오겠다고 잠시 나갔고 그렇게 셋이서 낮술을 한잔했어요. 애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부딪히는데 아이 태어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애 키우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남편으로 아버지로 가장으로 사는 게 얼마나 막중한 일인데. 가정이 잘 지켜지려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게 없어야 돼. 너 혼자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은이 혼자만 힘들어서도 안 되고 부부간에는 서로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돼. 제 말에 아들은 도통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자신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참고 더 노력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버텨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 간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그러면서 자꾸만 바깥 세상을 의지하고 임신한 상황이라 술, 담배만 입에 안 댈 뿐이지 새벽까지 놀고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많으니 그럴 수 있겠거니 했지만 점차 그게 습관이 되어가길래 좋은 말로 타일러 보기도 했다더군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부딪히게 될 뿐이고 점점 더 엇나갈 뿐이었답니다. 이제는 아들도 며느리의 이런 행동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마음이 많이 불안하다고 하네요. 속으로 이 어린 게 티도 못 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속이 상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아들을 껴안고 한참 같이 울며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다 되어서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들도 이번에는 먼저 미안하다고 굽히지만은 않겠다며 마음을 먹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하은아, 너 이제 결혼한 사람이잖아. 난 네가 집에 혼자 있는 거 싫다고 해서 몇 달째 친구 한 번을 안 만났어. 네 옆에 있어주느라. 근데 넌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집 밖에서 그걸 해결하잖아. 난 그게 정말 우리 가정을 망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길 바래. 지훈아, 아직 우리 한참 놀 때잖아. 내가 밖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내 친구들은 매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사는데 난 이게 뭐야. 하은아, 그러는 나는. 그리고 너 오늘 무슨 날인 줄 몰라? 추석 당일 하루만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한 게 그렇게 어려웠어? 지금 네가 잘못한 상황이야. 그런데도 넌 뭐가 그렇게 억울해? 아들 며느리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상하면서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애기만 아니었어도 그만하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렇게 둘이 좋아서 죽고 못 살 때는 언제고 그런 시간들은 고작 한두 달이 끝이었나 봅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볼 꼴 못 볼 꼴 다 보게 되고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을 텐데 과연 이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역시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결국 그날도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싸움이 번져 감정이 상한 채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들은 당분간 집에서 마음 편히 쉬다가 가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리 그래도 집을 비우지는 말라고 했을 저인데 참 속상하더군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이번에도 사부인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대체 뭘 그리 잘못했나요? 행여 잘못이라고 했다 한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는 거랍니까? 어떻게 임신한 애를 꼭 울리셔야 되겠어요? 사부인, 저 이제껏 제 아들 못나고 부족할 거라 며느리 고생하겠지 싶어서 늘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저라고 하은이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겠습니까? 내 아들 하나 믿고 온 애한테 상처 안 주고 싶어서 제 자식만큼은 안 되더라도 참 예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경우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한 행동들을 보고 있자니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더라고요.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부터 거의 대부분 본인 감정이 더 중요한 아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신경에 거슬리는 날이면 제 아들은 영락없이 그 비위를 다 맞추느라 죽어났고요. 뱃속의 아이는 하루하루 자라는데 부모라는 애들이 이런 모습이라니 참 답답했습니다. 아이를 맞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부인은 사부인대로 본인 딸 자식이 너무 귀해서 귀한 대접 받기만을 원하지 고생 안 시키고 싶다는 입장이고요. 일이 자꾸만 이렇게 꼬여가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죠. 아무리 애를 써도 물론 내 자식한테 한 번 더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매번 편가르기도 아니고 제 아들만 죽일 놈이 되어버리는 게 용납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만큼은 안 되겠다 싶어 독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정 그러시면 사돈, 그렇게 아까워 품에 데리고 있고 싶어 하시니 그렇게 하세요. 툭하면 나가버리고 밖에 나가서 임신한 채로 술집에 있다 새벽에 들어오는 게 잘한 겁니까? 아니면 어른들 약속보다도 제 기분이 더 중요한 게 잘한 일이랍니까?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좋습니다. 앞으로 그 집에 제 딸 보낼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그렇게들 알고 아주 잘들 살아보세요. 웬만해서는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찌나 속에서 천불이 나던지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사부인의 이런 모습을 보자니 며느리도 오죽할까 싶네요. 제 아들도 그동안 짧았던 몇 달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뜻 집으로 돌아가겠다 말을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못나고 부족해서 가정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켰다며 낙심할 뿐이었죠. 제 남편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며칠간은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고 금요일 저녁쯤 되었을 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지훈이 너 어떻게 해? 생각은 좀 해봤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은이라는 애 자체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면서 살 사람이 못 되지 싶다. 남편은 그 말과 함께 출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입장이었어요. 정말 최악의 경우라면 이혼을 불사하고서라도 아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죠.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불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나야 되겠어요. 그 누구보다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게 아이인데 말이죠. 마냥 이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은이 너랑 얘기를 좀 해봤음 하는데 밖에서 만나는 게 좋겠니? 아님 집에서 보는 게 편하겠니? 아무래도 내가 움직이는 게 더 나을 테니 일요일 점심쯤 해서 좀 보자. 그렇게 일요일 점심 며느리를 바깥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그 사이 마음고생을 좀 한 건지 얼굴이 왠지 헬쓱해 보이더라고요. 며느리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몸은 괜찮은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말에 울컥했는지 눈물이 맺히면서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제 행동이 그동안 너무 잘못됐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지훈이도 똑같이 힘든 사람인데 제가 늘 저만 생각했어요. 예, 하은아. 너희 두 사람 예정에도 없던 갑작스러운 임신에 당연히 힘들다는 건 모두가 알아. 그런데 너희 둘이 좋아서 시작한 결혼 아니니? 벌써부터 힘들어서 툭하면 밖으로만 나가고 새벽까지 임산부가 술집에 있다 들어오고 명절에는 말없이 외박까지 하는 게 난 참 그래. 제 말에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면서 의외로 먼저 사과를 하는 며느리였어요. 그동안 제 아들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많이 반성도 했다고 하면서요. 매일 같이 있다 보니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도 하더군요. 앞으로는 잘 살 테니 한번 지켜봐 달라고 하면서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며느리를 보자니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며느리 말을 믿고 덜컥 그래라 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기엔 너무 힘들었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곧장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저번처럼 대들기라도 하면 어쩌나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전해주며 아들 생각을 물었습니다. 우선은 너랑 하은이 두 사람 생각이 가장 중요해. 너희 둘 다 아직은 어리고 모든 게 처음인 만큼 당연히 처음부터 안 힘들 수는 없어. 그래도 둘이 마음 합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아들 생각도 며느리 생각과 같아 보였어요.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어리석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네요. 두 사람 생각이 같고 무엇보다 잘 헤쳐나가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으니 그 주말 다시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신신당부를 했어요. 매사에 참기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옳고 그런 건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일부러 한동안은 어떤 연락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서로만 생각을 하기에도 벅찰 테니까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주자 싶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유달리 어느 때보다 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시기에 하필이면 갱년기가 시작되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둘째 딸 아이 앞에서는 애써 웃었지만 홀로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밥맛이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갱년기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몸도 힘든 데다 마음까지 힘드니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을 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 며느리 문제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으니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이 참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2~3달 가까이 남편과 시간이 날 때마다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고집에 못 이겨 억지로 따라갔지만 한두 번 갈 때마다 오르는 길은 힘들지만 정상에 서 있는 성취감과 뻥 뚫리는 마음이 너무나 좋았네요. 그러다 보니 주말마다 대부분 남편과 산을 오르고 하느라 한동안 아들에게 좀 더 신경을 못 써줬죠. 제 상태도 누굴 챙겨줄 마음의 여유가 없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평일 저녁에 갑자기 식사를 같이 하자며 찾아왔었습니다. 그래, 왔냐? 오랜만에 좋아 보이는 얼굴 보니까 나도 좋다. 그래, 하은이 몸은 괜찮고? 네, 아버님. 이제 출산도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연락 자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몸은 어떠세요? 며느리는 이제 만삭이 다 되어 배가 꽤나 많이 불러 있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 옆에서 알뜰살뜰 챙겨주는 게 제법 듬직해 보이더라고요. 아들 얼굴도 꽤나 편안해 보이는 게 이제 제법 안정을 찾고 있구나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할 말이 있다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 편하게 얘기해봐. 무슨 말을 하려고들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어? 엄마, 아빠, 사실 하은이 출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알다시피 우리 둘 다 학생이라 모아둔 돈도 한 푼 없고 이번에도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이런 말하는 우리도 너무 염치 없고 죄송스러워서. 얘, 너희들은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 그새 까먹었니? 너희들 자리 잡을 때까지 몇 년은 도와주겠다고 했었잖아. 이미 약속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게 말을 꺼내니. 며느리는 제 말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조리원 목록을 곧장 보여주더라고요. 미리 마음에 드는 곳을 몇 군데 골라뒀다며 말이죠. 금액대는 사실 웬만한 집에선 헉소리 날 정도로 꽤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조리원에서 퇴소를 하면 산후도우미를 한동안 쓰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출산한 만큼 관리도 제대로 해서 얼른 회복하고 싶어서요. 하루 종일 애기 보면서 관리할 시간도 없고 이미 동기들보다 한참 뒤처졌는데 이제라도 얼른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제 아들을 만나 아이를 갖고 10달 동안 뱃속에 품다가 낳는 일조차 얼마나 몸이 망가질 텐데 그렇게라도 도와주자 싶었죠. 물론 금액대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못해줄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흔쾌히 그렇게 하라 허락을 하고 출산하기 전에 오붓한 시간 많이 보내라고 용돈도 쥐어 보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먼저 다음 주말에 지훈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싶다더라고요. 저번에 2번이나 뵙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안 간 것도 사실 죄송하고요. 아기 낳기 전에 한 번은 꼭 뵙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제 마음에 남아있던 응어리도 사르르 녹는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그렇게 연락을 드려 말씀을 전하니 너무나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말 시부모님 댁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이미 어머님께서 모두 장만을 해두셔서 사실 할 건 따로 없었어요. 간만에 대식구 모두 모여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부모님과 과일을 먹으며 잠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요. 제 남편은 아들과 함께 잠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죠. 그때 저희 둘째 딸이 하도 심심해하는 바람에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 놀아준다며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간 지 한 10분이나 되었으려나? 갑자기 딸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놀다가 다치기라도 한 건가 싶어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애가 겁에 질려 악을 쓰고 울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쪽 뺨은 맞은 듯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요. 아이를 품에 안고 무슨 일이냐 달래며 물어도 한참 동안을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대체 무슨 일이길래 애가 이 정도로 우느냐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지훈이가 잘 놀다가 갑자기 말도 없이 제 배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라지만 그건 너무 경우가 아니잖아요.
놀래서 지훈이 손 한 대 때리고 2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좀 질렀는데 얘가 이렇게 우네요. 정작 놀란 사람은 저인데 말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지훈이 고작 초등학생이다. 애가 지 세연이 뱃속에 아기 있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배 한번 쓰다듬어 보고 싶었던 건데 그걸 그렇게 윽박을 지르고 때려야 될 일이니? 하은이 네가 태어나지도 않은 네 아이 소중하든 나도 그렇다. 그 말과 함께 우는 딸아이를 방에서 데리고 나와 겨우 진정을 시켰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어머님, 아버님 방에 잠시 눕혀두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침 그때 남편이랑 아들이 돌아왔더라고요. 며느리는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었고 제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묻는 남편이랑 아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낱낱이 말을 해줬어요. 뭐? 하은이 당장 나와봐라. 어서. 남편의 호통에 어기적 며느리가 나왔고 아들 표정도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하은아, 너 지훈이가 네 배 쓰다듬으려고 한 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었어? 지훈이 고작 초등학생이야. 아직 너무 어린애라고. 지 조카 예뻐서 배 한번 만져본다는 걸 싫었어도 좋게 말했어야지. 지훈이 너까지 이럴 거야? 나도 내 아이 지켜야 되는 엄마라고. 내가 싫다는데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시댁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넌 속이 편하니? 그리고 마지막 며느리의 한마디에 저희 모두는 입을 떡 벌리고 서로만 쳐다봤습니다. 당신들 깡패야.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고. 아, 정말 꼰대들 아니랄까봐.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다하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자리에서까지 싸움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저런 말까지 거침없이 내뱉는 며느리 모습에 참으로 황당하고 어른들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너 말 곱게 안 하니? 너희들 여기까지 와서 고작 그렇게 안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으면 앞으로 2번 다시 오지 마라. 그리고 하은이 너 나이도 어린애가 잘못이 있으면 어른 말에 인정하는 법도 좀 배워라. 알겠니? 지훈이 너 지금부터 네 와이프 관리 똑바로 해라. 넌 네 동생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미안하지도 않아. 아니 어른들 계신 자리에서도 이러는데 집에서는 오죽하겠나 싶다. 당장 가봐. 며느리는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자기 가방 챙겨서 가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을 겪은 애가 달라진 것 하나 없이 저렇게 나오니 정말 실망스러움이 마구 밀려왔네요. 그날 시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지훈이 인생 말아먹겠다 싶다. 태어날 애까지도 엄마 밑에서 대체 뭘 배우고 자라겠니? 애초에 글러먹은 여자애 같으면 뱃속에 아이 태어나기 전이라도 얼른 정리시켜라.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곤 하지만 어디 시부모 앞에서 바락바락 지 남편이랑 싸우는 꼴이나 보여주곤 말이야. 그래놓고도 아주 제잘나서 인사 한마디 없이 가는 건 대체 뭔지. 그날 아들 며느리는 집으로 먼저 보내고 뒤이어 저희도 오후 4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딸아이는 오늘 일로 인해서 많이 놀랐는지 당분간 오빠랑 세연이 안 보고 싶다며 속상해하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며느리가 괘씸해서 미치겠다며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불러 앉혀놓고 싶다는 걸 말렸습니다. 그 다음날 딸아이는 학교를 보내고 남편은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전 집안일을 끝내고 잠시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봐도 우리 딸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냐고. 저랑 저희 식구들이 며느리에게 명백히 실수를 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화를 냅니다. 예, 지훈이 와이프 걔 보통 아닌 걸 넘어서 이제는 좀 위험하다. 이러다 가족들 사이 죄다 들쑤셔서 분란만 일으키고 괜히 원수지간 될까봐 걱정이야. 그나저나 지훈이 잘 챙겨라. 괜히 이번 일로 지훈이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무섭다. 그 말을 듣는데 더더욱 마음이 착잡하면서 괘씸하고 그렇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잘 살겠다 죄송하다 했던 건 진심이긴 했는지 어쩌면 이렇게도 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날 오전 10시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좀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점심쯤 며느리가 씻지도 않은 채로 왔고요. 하은이,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없어? 이런 일이 있고도 나한테 먼저 전화 한 번을 안 하는 건 대체 무슨 태도니? 어머님,
분명 아가씨 실수예요. 아무리 어린애라고 해도 잘못된 건 확실히 알려줘야죠. 허락도 없이 임신한 사람 배에 갑자기 손을 쓱 올리면 얼마나 놀라는 줄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모든 식구가 어쩜 다 그렇게 아가씨만 감싸고 도세요. 정말 짜증나네요. 며느리는 뭐가 그리도 억울하고 불만이었는지 울컥한 목소리로 제게 언성까지 높여가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하은아, 네 말대로 우리 애가 허락 없이 네 배를 만진 건 잘못이다. 근데 너 알다시피 처음 네 뱃속에 아기 생겼다고 할 때부터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잖니? 그날도 뻔히 조심스럽게 살짝 손 한 번 올린 애한테 다짜고짜 그 손부터 때리고 소리치는 게 잘했다고 지금 그러니? 며느리는 제 말에 이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까워질 수 없는 거라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면 그게 다 제 아들한테 영향이 간답니다. 이건 거의 뭐 협박 아닌가요? 듣는데도 참 기가 차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나중에 아가씨가 이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냥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게 안쓰럽게 생각해서 잘해주셔야지. 저도 저희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귀한 자식이에요. 며느리 말은 갈수록 정말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저도 이날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당돌하게 밀고 나올 줄은 몰랐는데 참 예상을 뛰어넘어 당돌한 애였네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대학도 졸업 못한 어린애들이 사고쳐서 임신부터 하라고 시켰느냐고. 능력도 안 되는 놈들이 그래도 책임지겠다는 게 예뻐서 뭐든 풍족하게 도와주고 챙겼더니 고마운 줄도 모른다고요. 제 말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혼자 씩씩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저도 두고 볼 수만은 없겠다 싶어서 날 잡고 독한 말 쏟아냈습니다. 나 이제껏 너 결혼한 후로 내 자식이랑 차별한 적 없었다. 오히려 널 더 먼저 챙겼지. 매달 너희들 밥 굶을까봐 기죽을까봐 다달이 보내주는 생활비는 대체 어디다 썼니? 왜 내 아들은 변변한 옷 한 벌이 없고 넌 볼 때마다 못 보던 가방에 신발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아들 며느리 출산 후 학교 졸업해서 취직할 때까지는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매달 생활비로 꽤 넉넉한 돈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며느리가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제 아들은 그렇게 쇼핑 좋아하던 애가 신발 한 켤레 사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매번 볼 때마다 명품 가방에 신발에 뭘 그리도 어린애가 사치를 부리는지요. 그런 건 지들 앞가림 잘하고 충분히 여유될 때 하면 대체 어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에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돈 가지고 사람 어떻게 해볼 생각 말라면서요. 그 말까지 들어가며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산후조리 비용 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달부터 생활비며 일절 지원 없을 거고 앞전에 보내준 조리 비용 다 다시 보내라고 했습니다. 둘이 알아서 잘 살아보라면서요. 그러자 이런 상황에 돈도 없어서 거지처럼 살 바에야 더 이상 안 산다는 말까지 내뱉더군요. 차라리 애초부터 이런 애라면 애 낳기 전에 더 깊어지기 전에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오자마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묻더라고요. 자기와 아기만 바라보면서 집이라는 연 끊고 살 건지 아니면 자기랑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건지요. 그러자 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버럭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이하은,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네가 오늘 엄마랑 단둘이 만나겠다고 해서 난 또 사과라도 하려는 줄 알았다. 근데 뭐? 엄마 앞에서 인연을 끊던지 결정을 하라고? 미쳤어? 나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마. 나도 이 이상은 못 참으니까 네가 여기서 결정해. 나는 너를 선택하고 결혼한 거지 네 엄마랑 너네 집 식구들까지 봐줄 생각 전혀 없어. 그 말에 전 더 이상 말 섞어봐야 똑같은 사람 될 뿐이고 뱃속에 애 생각해서 꾹꾹 눌렀습니다. 아들 역시도 몸이 다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열이 받은 상태였지만 주먹을 꽉 쥐고 참아가며 간신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만하자. 내가 너랑 짧다면 짧은 10달 동안 너와 내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날보다 밖에 나가서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널 불안함 속에서 기다린 적이 훨씬 더 많아. 아들은 더 이상 미련 남을 것도 없고 차라리 애기 태어나기 전에 정리해서 애한테 이런 꼴 보이지 말자 하더군요. 그 말에 며느리는 애 낳는 대로 데려가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 후로 정말 며느리는 친정집으로 짐을 모두 챙겨 들어갔고요. 아이 낳고 사부인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비와 산후조리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앞으로 몇 달간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을 청구하더군요. 아이는 조리원 퇴소하는 대로 와서 데려가라며 날짜와 함께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 품고 있던 엄마가 맞기는 한 건지 정말 남아있던 미운정마저도 모두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는 저희가 데려오고 아들은 다시 학교를 다니며 일상에 적응을 하고요. 무언가 깨달았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에 자격증에 인턴까지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혼은 소송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위자료 3억에 매달 양육비 3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양육권을 가져왔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안사돈의 말이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이구, 니 딸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내 니들 저주할 거야. 그리고 너 듣자니 밤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남자도 아니라고 하던데 쪽팔린 줄 알아. 저 막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 언행이 아들에게도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아들은 지난 일을 후회하지도 않고 그저 앞으로 아이 잘 키우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 보고 싶답니다. 그런 아들을 저와 남편은 전적으로 도와주기로 마음먹었고요. 자식 농사 정말 힘드네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말 잘한 결정이라 생각해요. 평생 분란 속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부디 여러분들도 인생에 누구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은 찾아오고 힘들어 낙심될 때도 있으시겠지만 혼자는 아니잖아요. 모두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내시고 이겨내실게 부디 응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